자, 미수론입니다. 자, 먼저 미수범의 일반 이론. 첫 번째, 범죄 실현 단계라고 되어 있죠. 범죄 밑줄 그시고, 이때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각조에 나와 있듯이 이 고의범을 말합니다. 과실범은 X. 범죄 결심이 없기 때문에 예비음모, 착수, 미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실현 단계를 가기 전에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60페이지. 제가 항상 그림 그리기를 A가 B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B를 찔러서 죽였다. 그쵸? 그쵸?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먼저 A가 B를 죽이려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있죠? 이걸 뭐라 불러요? 범죄를 결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를 샀어요. 칼 한 자루를 샀어요. 이거를 범죄 준비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B에게 찾아가서 칼을 겨눴어요. 칼을 겨눴다는 것을 실행에 착수했다. 살인죄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찔러버렸죠. 찔렀다.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었다. 살인죄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죠. 그쵸? 그리고 기수와 종료 시기가 불일치한 경우도 있었죠. 체포감금죄처럼 기수와 종료 시기가 불일치한 것을 우리가 계속범이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또 앞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기수가 되는 것이 범죄의 원칙적 처벌이다. 그쵸? 기수, 단독범, 작위,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원칙 처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범죄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착수되기 전까지를 뭐라 불러요? 이 부분을 밑에 나와 있지? 예비음모 단계다. 예비음모 단계. 지금 여기서는 칼 한 자를 샀으니까 예비 단계죠. 예비음모 단계는 뭐다? 준비에서부터 착수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착수에서부터 죽기 직전까지를 뭐라 불러요? 죽기 직전까지를 미수 단계라고 불러요. 미수 단계. 그래서 이 예비음모와 미수는 기수가 원칙적 처벌이긴 하지만 예비음모와 미수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원칙적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 아니고 대신 특별 조항이 있을 때, 즉 법조문에 처벌하겠다는 특별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처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는 자, 이 미수를 좀 더 나눠볼게요. 이 미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결과 발생이 없는 게 있어요. 그 결과 발생이 있다는 것이 자의로 그만두었냐, 자의성이 없냐에 따라서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 자의성이 없다면 장애미수. 됐어요? 그리고 결과 발생이 없는데 위험성이 있다 없다와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수범에서 배울 것은 예비음모를 배우고요. 그 다음 미수로 넘어와서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런 것을 배워요. 그리고 법조문을 보게 되면 25조, 26조, 27조까지가 되어 있고 불능범은 조문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장애미수는 의무적 감경이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이고 불능범은 불가벌이다. 불가벌이 쉬운데 그 위에 세 가지가 좀 어렵죠. 그쵸? 이 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막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해서 꼭 암기를 해 두셔야만 돼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미수 등이 막 경합을 하잖아요. 한 사건 두고 막 경합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가요? 필요적 감면이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적용돼요? 의무적 감경이 유리한가요? 의무적 감면이 유리한가요? 여기 면제가 있으니까 감면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불능미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장애미수가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나중에 판례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수가 원칙적 처벌이다. 예비음모와 미수는 원칙적 처벌이 아니지만 특별조항을 두고 있을 때 안에서 처벌된다.
그럼 미수는 결과 발생이 있다 없다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범죄 결심 단계, 그쵸? 의사를 내심에서 확정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아직까지 뭐다? 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비음모 단계 말씀드렸죠? 범죄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 단계를 말한다. 예비가 뭐고 음모가 뭔지 읽어보시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원칙적으로 처벌되진 않지만 특별조항 밑줄 그시고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 처벌된다. 미수는 착수에서 기수 전까지를 말하게 되는데 이 착수라는 것 때문에 예비음모와 미수가 구별됩니다. 그 미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칙적 처벌되지 않지만 각칙이 뭐예요? 각칙이 가로 열고 이퀄 특별규정이에요. 이 있을 때 안에서만 처벌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29조도 미수범을 처벌할 때는 각각의 본조에 따라 정한다. 이 각각의 본조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각칙이라는 거예요. 특별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된다. 이런 말이. 자, 다음 페이지. 기수 나와 있죠? 기수는 범죄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 처벌이다. 나와 있고, 종료는 뭐 말씀드렸고, 그쵸? 그래서 기수와 종료 시기 구별 시력은 우리 전 맨 앞에서 할 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좀 중요하려면 할 것이고요. 미수범의 처벌 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 잘 보세요. A가 지금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푹 찔러 죽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기수가 되죠. 살인죄 기수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A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푹 찔렀는데 안 죽었죠. 서 있잖아요. 반쯤 45도 서 있잖아요.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살인죄의 고의로 찔렀는데 상해를 입혔죠. 이 뭐가 되는 거죠?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림 차이 한번 보세요. 차이를 보면, 자, 첫 번째, 이거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 1번 그림이고, 여기 2번 그림인데, 요 1번 그림이 살인죄의 고의잖아요. 2번 그림도 살인죄의 고의잖아요. 즉, 밑에 이 고의와 1번 고의와 2번 고의는, 이 고의는 행위 반가치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나요? 행위 반가치. 행위 반가치가 똑같잖아요. 1번도 고의, 2번도 고의니까 행위 반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에서 보게 되면 이건 1번 그림은 기수가 되고 2번 그림은 미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결과는 다르죠. 1번은 죽었고 2번은 안 죽었잖아요. 이 결과 반가치가 달라요. 달을 이자 써서. 그쵸? 그쵸? 따라서 한번 볼게요. 자, 행위 반가치가 똑같다. 행위 반가치가 똑같다. 이게 주관설이거든. 주관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교재 한번 와보세요. 여기 주관설이죠. 주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수의 처벌 근거를 어디에 둔다? 미수의 처벌 근거는 행위에 표현된 법대적 의사에 있다는 거예요. 즉 고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반가치를 중시하는 주관주의 범죄론에서 긍정된다. 이런 말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이게 주관주의잖아요. 행위 반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주관주의 아닌가요? 주관주의죠. 주관주의는 1번도 살인죄 고의고 2번도 살인죄 고의잖아요. 이 고의가 똑같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주관주의에 따르게 되면 기수범도 미수범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돼요. 왜? 1번도 살인 고의고 2번도 살인 고의였고 결과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기 때문에 기수범도 미수범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관주의예요. 그러면 이 주관주의에 따르게 되면요.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불능범은 결과 발생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관은 똑같잖아요. 주관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불능범도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됐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형법에서는요. 자, 쭉 가보시면 우리 장애미수를 취하고 있잖아요. 장애미수. 이 장애미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수입니다. 이 장애미수의 처벌을 의무적 감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주관주의는 미수를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우리 형법은 의무적 감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법은 의무적 감경이기 때문에 주관주의에 비해서 처벌을 확대하고 있나요? 축소하고 있나요?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교재와 보시게 되면 자, 주관주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불능범도 뭐다? 법적 대적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능범도 처벌을 하자. 불능범의 처벌을 긍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기수와 미수는 법대적 의사가 똑같기 때문에 미수도 기수와 똑같이 처벌을 하자. 동일하게 처벌하자. 동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데 우리 형법은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주의에 비해서 처벌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비판점은 몰라도 됩니다. 비판점 필요가 없고 왜 객관설도 비판점이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나와요. 자, 그럼 객관설만 볼까요? 객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 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성이 있다는 견해인데 결과를 보고 있죠? 결과를 고려하고 있죠? 결과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노트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의 결과는 죽었죠? 2번의 결과는 안 죽었어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 결과를 보는 견해가 객관주의란 말이에요. 객관주의. 객관주의를 보게 되면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 결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결과 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능범은 처벌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자, 1번 그림은 죽었어요. 2번 그림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주관과 객관이 합쳐져야지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 처벌하게 되는 건데 그 반반이 주관이고 반반이 객관이잖아요. 근데 이 주관은 1번 그림이나 2번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1번 그림을 보면 이건 죽었기 때문에 50%가 딱 완전히 찼죠. 완전히 찼잖아요. 근데 2번은 안 죽었기 때문에 차다가 말았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은 이 지금 하얀 빈 공간, 이 공간은 죽었을 뻔했던 상해 결과에서는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주의를 봤을 때는 이 빈 공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기수범에 대해서 뭐다? 무조건 필요적으로 감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객관설을 따랐을 때. 그런데 형법에서는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형법 입장에서 봤을 땐 처벌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까? 축소하고 있는 겁니까?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객관설 입장에서 봤을 때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능범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수는 기수범에 비해서 결과 발생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형을 반드시 깎아줘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에는 임의적 감경사이다 보니까 객관설에 비해서는 형벌을 확장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객관설이 뭐고 주관설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절충설이죠. 절충설이 바로 오늘날의 형법 태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형법 태도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임의적 감경사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능범은요 불가불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처벌 근거는 처벌 출제 수준이 약하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근데 문제집에 가보면 최근 한 3, 4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지문에 눈에 보이긴 하는데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된다. 특히 검찰직이라든지 경감부는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해요. 3번이. 자, 말씀드렸듯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의성이 있다 없다, 위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장애미수는, 중지미수는, 불능미수는 뭔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처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본조에 따라 정한다. 특별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2번의 별표.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거 있죠.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외워도 외운 거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는 그냥 건너뛰시고 강론을 한 바퀴 돌고 오셔야 돼요. 강론을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나면 이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론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말씀을 드려요. 전부 다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각각에 있을 때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하거든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표다. 도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강의할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